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85회차 발매 예정 경기고요. 7월 24일 월요일 여자 월드컵 해외 축구 분석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두 경기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 그리고 독일과 모로코의 예정된 경기 지금 바로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서 최근 계속해서 여자 월드컵 경기를 다뤄왔는데요. 역시나 예선 경기이기도 하고 제가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팀의 우세한 경기라기보다는 원정팀 또는 역배당을 부여받은 팀의 플러스 핸디 쪽 접근이 굉장히 맞아 떨어져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자 월드컵 경기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경기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의 맞대결부터 지금 바로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이탈리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홈팀이 아니지.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피파 랭킹 16위고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월드컵 예선에서만 9승 1패로 굉장히 압도적인 기록으로 본선행을 따냈고요. 23명의 선수 중 11명이 세리에 A에서 1, 2위를 기록한 유벤투스와 로마 출신의 선수들입니다. 자, 23명 중 16명이 유벤투스와 로마 출신의 선수들로 구성된 자, 굉장히 뭐 강한 팀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감독이 선수들 간의 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탈리아인데요. 공격과 수비 간의 간극이나 전환 속도 부분에서는 확실히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전력을 주비했고요. 자, 본선 어느 팀보다 높은 응집력을 자랑하고 있는 이탈리아인데 특히 이번 시즌 리그에서 68골을 기록하며 챔스까지 경쟁적인 모습을 보여준 로마의 주요 선수들을 모두 선발로 차출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그러면서 공격 전개에 차출하면서 공격 전개에 더 활력을 불어넣었고 특히 지아신티는 지난 시즌 로마의 최다 득점자인 상황인데 자, 베테랑 지렐리도 주요 자원으로 활약할 예정이고 후방에서는 세리에 A 최고의 센터백인 보아틴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이탈리아입니다. 자, 이런 이탈리아가 16강 진출을 위해서 꼭 잡고 가야 할 상대가 바로 아르헨티나인데요. 자, 비교적 약팀이지만 어떻게든 한 점을 따내기 위해서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올 공산이 크고요. 이탈리아는 상대 아르헨티나는 이번 경기에서 거의 수비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탈리아는 예선을 치르면서 이런 경기들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쌓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과 선수들의 창의력이 득점까지 만들어내는데 꽤나 큰 시너지로 도움이 될 것이라 느껴지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점이 없으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피파 랭킹 28위고요. 최근 5경기 4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지난 대회에 이어서 연속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한 아르헨티나인데 자, 지난 일본과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비기고 잉글랜드에 1점 차로 패하는 등 꽤나 선전했다. 특히 강한 수비력이 무엇보다 돋보였는데 자, 아르헨티나의 포르타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특히 포백을 앞으로 지키는 두 명의 볼란치가 전술적인 핵심인데 자, 체구가 좋은 이탈리아 코어 조직에 맞설 수 있느냐가 아르헨티나의 관건이 될 것이고요. 결정적으로는 이러한 대목에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자, 어느 시점부터는 상대 공세에 맞서 강력한 두 줄 수비를 가동하여 실점을 억제하는데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여지는 아르헨티나인데 자, 핵심 일선 로드리게스는 사실상
혼자서 이탈리아의 골문을 겨눌 공산이 큰데요. 자, 코파 아메리카의 주역으로 손꼽힌 로드리게스지만 아무래도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코파 아메리카와는 다르게 대부분 역습 전개 상황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밀리는 경기가 예상되어지고 있고 로드리게스 혼자서 쏟는 분전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가 힘들다. 로드리게스 혼자만의 힘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현실의 아르헨티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자, 이탈리아의 승리 쪽 접근, 이탈리아 승에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 이탈리아는 최근 중상위권 팀들과 꾸준하게 평가전을 치르면서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3명의 선수단 중 16명이 로마와 유벤투스 소속들로 구성되어서 조직력이 굉장히 단단하다. 그리고 예선을 치르면서 두터운 수비를 뚫어내는 방법에 대한 경험치도 충분히 쌓여있는 이탈리아입니다. 자, 비록 아르헨티나가 수비가 강력한 팀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탈리아가 득점까지는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 양상을 고려했을 때 멀티 득점 가능성은 조금은 줄이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저득점 쪽 접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이탈리아는 지난 평가전을 통해 수비가 두터운 팀을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한 경험치가 쌓여 있고 아르헨티나는 로드리게스 혼자 이번 경기에서 팀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승 이탈리아 승 그리고 마이너스 1.0 같은 경우는 핸디무 그리고 2.5 언더 쪽 접근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84회차 2241.00배당 고배당 조합으로 준비했고요.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독일과 모로코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독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은 피파 랭킹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했는데 자, 작년 유로 결승전에서 아쉽게 잉글랜드에게 패배한 독일이 다시 월드컵 최고 성적인 8강을 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자, 부상으로 지난 유로 결승에서 뛰지 못했던 포프가 온전한 몸 상태로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자,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난 UCL 결승에 진출한 거함 볼프스부르크 소속이고 그중 7명 정도는 사실상 베스트 11이라고 봐야 할 정도인데요. 조직력에 있어서는 어느 팀보다 더 뛰어날 것이다. 앞서 말한 이탈리아와 견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는 독일인데요. 자, 특히 포프는 지난 유로에서도 부상 전까지 6골을 기록하면서 국제대회에서 항상 기복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 자, 상대인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번 대회 최약체 중 한 팀으로 꼽혀 90분 내내 수비만 할 공산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독일 역시 상대의 내려앉은 수비 라인을 뚫는데 약점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치러진 2번의 평가전에서 잠비아에게 패하고 그리고 베트남에게 힘겹게 승리하는 등 파이널 서드에서의 완벽함이 다소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역시 독일도 최근에 치른 평가전에서 잠비아에게 패배하고 베트남에게 힘겹게 승리하는 등 파이널 서드의 결정력이 조금은 부족했던 상황이다. 현실이다. 자, 가뜩이나 조별 예선 첫 번째 일정이고 이에 따른 변수는 꽤나
어쩌면 크게 작용할 수도 있고 충분한 점수차까지는 독일에게 기대하기는 조금은 물음표가 찍혀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모로코부터 살펴볼게요. 모로코인데 모로코는 피파 랭킹 72위고요. 전체 5경기에서 승리 없이 2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월드컵 첫 출전을 기록하는데 지난해 치러진 네이션스컵에서 준우승을 하면서 티켓을 얻어낸 모로코인데, 자, 그 대회에서 최우수 선수와 득점왕을 동시에 수상하기도 한 체박이 현재 팀의 에이스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네이션스컵에서는 체박과 아야네가 공격을 주도했고, 다만 월드컵에서는 이들의 존재감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왜냐? 자, 국제무대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경기가 수비 위주의 경기로 흘러갈 공산이 큰 모로코인데요. 자, 가뜩이나 역습 효율이 뛰어난 자원들은 아닌 모로코인데 단순히 랭킹만 놓고 봐도 서로 팀들 간의 전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알 수 있는 상태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모로코의 수비가 얼마나 상대의 공격진을 효율적으로 봉쇄하는지가 이번 월드컵의 모로코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평가전에서는 꽤나 긍정적인데 피파 랭킹 20위 이내의 팀들을 만나 2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지 않고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비력에 있어서는 그 말대로 경쟁력이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자, 독일과의 경기에서도 높은 핸디캡 기준점을 넘어설 만큼의 실점은 허용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다. 더 높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번 경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독일의 승리와 3.5 언더 쪽 접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 자, 작년 UCL 결승에 오른 볼프스부르크 선수들 위주로 구성된 독일의 베스트 11은 조직력의 측면에서 상당히 강력하고요. 자, 오랜 기간 같이 경기를 치러봤다는 것이 역시나 긍정적인 부분이라 보여졌고요. 다만 최근 평가전의 기록 자체가 좋지가 않았던 독일이고, 특히 비교적 최약체 팀으로 꼽히는 잠비아에게 3실점이나 허용하면서 졌다는 것은 어쩌면 좋지 못한 징조로 보여졌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모로코 같은 경우는 상위권 팀인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만나서 2번 모두 무승부를 거두면서 수비적으로 꽤나 완성된 팀을 증명했습니다. 자, 현 상황에서 이렇게 봤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은 독일이 모로코를 상대로 높은 핸디캡 값을 극복하기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자, 그렇게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독일은 최정예 전력을 꾸렸음에도 지난 평가전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보였고, 이와 반대로 모로코는 상위 전력을 상대로 한 지난 2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기록하며 수비력만큼은 견고함을 과시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승 독일승 적지만 플러스 2.0 모로코 승, 그리고 플러스 3.5 모로코 승에 3.5 언더 쪽 접근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여자 월드컵 2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최종 조합은 영상 하단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많은 문의 주셔서 조합 한 번씩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